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의국 소아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. 오늘은 외분비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든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은 이렇게 시원한 그런 쾌감을 줍니다. 땀을 많이 흘려도 기분이 좋죠. 또 우리가 소변을 봐도 아주 시원합니다. 이 소변이 사실 우리 몸에서 나가는 수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요. 보통 어른들 같으면 1회에 약 한 500cc 정도 돼요. 보통 방광이 그것이 한 500cc를 담을 수가 있고요. 그것이 하루에 약 3회 내지 5회 정도 그렇게 보통 소변을 보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그것이 6번 내지 8번 이상 소변을 보게 돼, 여자들은 좀 더 자주 봅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자주 보면 비정상입니다. 그것은 보통 염증이 생겼거나 방광염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. 근데 아기들은 처음에는 이제 먹을 때마다 쌉니다. 근데 개는 뭐 아무 데서나 쌀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사람은 이 변소가 있어야지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이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이 방광에서 참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참 변소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방출을 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. 이 방광염이 있으면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, 소변 볼 때 또 이것이 시원하지가 못하고 잔뇨감이 느끼게 되고, 또는 소변 볼 때 아픕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이 소변이 역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. 원칙적으로는 이 방광에서 위로 뇨관으로 이렇게 역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, 그것이 어떤 이유로 혹은 역류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는 것이죠. 또 이 요도가 막히는 사람들도 참 소변 보는 그런 쾌감을 누리기가 어려운데요. 특히 이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많습니다. 전립선이 커지면 그것이 소변이 나갈 길을 막아버려요. 그래서 방광은 지금 소변이 꽉 찼는데도 소변을 쉽게 볼 수가 없고 애를 써야지 겨우 이렇게 보고 나서도 또 잔뇨감을 느끼게 되면 아주 힘듭니다. 요즘은 아주 그 약들도 있고, 또 심하면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. 그 외에도 이 결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이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가 없고, 오히려 결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갑자기 복통이 심하면 혹시 결석이 생기지 않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. 보통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pH를 검사하는데 pH는 한 6 정도 돼요. 그리고 그 소변이 대개 그 밀도가 1.01에서 1.03 정도, 그 정도 유지가 됩니다.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 비중이 더 낮아질 수가 있고, 또 탈수가 되면 이것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. 만약에 소변에 이 단백질이 새어 나온다면 우리가 신장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신우성 신우염이라든지 또는 결석 때문에 이것이 피가 나올 수가 있죠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암으로 이것이 혈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혈뇨가 나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변이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보고 나야지 시원합니다. 이것이 대변을 봐야 되는데 못 나오면 아주 갑갑하고 아주 어렵죠. 심지어 복통이 심하기도 합니다. 우리가 매일 한 번씩 모으고 비우고, 처음 났을 때는 먹을 때마다 싸다가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하루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데, 그것을 못하고 3일 또는 일주일씩 변을 못 보게 되면 이것이 변비가 되는 것이죠. 근데 이것은 자율신경이 또 지배를 합니다. 그래서 변을 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자율신경이 잘 작동하더라도 내 의지로 또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일단은 대변을 일단은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물을 한 잔 마시고 대변을 보지 않으면 이 변비로, 이 아이들도 이 변비 때문에
아주 문제가 많습니다. 갑자기 배가 아파서 혹시 맹장염인가 해서 보면 이 변비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. 어른들도 이 변비로, 특히 여자들은 이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. 자, 이것이 변이 만약에 또 너무 묽어서 물같이 너무 자주 나오면 이게 설사죠. 이렇게 되면 그것도 괴롭습니다. 이 바이러스나 세균, 장티푸스라든지 살모넬라 또는 콜레라, 이질, 이런 균들이 들으면 이 설사를 하게 되죠. 어쨌든 이것이 변이 너무 묽어도 되지 않고 너무 심하면 복통이 생기게 되고 맹장염에 유사한 그런 증세가 생긴다는 것이죠. 또 어린아이들 이 태분, 새카만 똥 그것을 원래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것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기가 그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양수가 그 태분으로 오염돼 가지고 그 양수를 들이키다가 그것이 폐로 가게 되면 그것이 아주 폐렴을 걸리게 되고 호흡 곤란을 가지게 됩니다. 만약에 변색에 이 노란색이 없으면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 담즙이 없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생기지 않습니다. 또 대변에 피가 나오면 용종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또는 변비나 치질 때문에 이렇게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일단은 대변에 피가 나오면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여성들 경우에는 이제 이 유방에서 모유가 나옵니다. 이 수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. 처음에는 물론 아기 낳고 처음 먹일 때는 조금 유방이 아플 수가 있지만은 이제는 아기가 빨아주면 그 다음에는 엄마도 시원하고 아기도 정서적으로 좋고 아기 영양도 되고 하니까 참 일석삼조죠. 이렇게 해서 유방을 수유를 모유를 먹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이 분유를 먹게 되면 대개는 이 변비가 잘 생기고요. 또 모유가 아니고 분유를 먹게 되면 아주 비만이 잘 생깁니다.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대개 몸무게가 잘 이상적으로 그렇게 크고요. 또 유방암도 모유를 먹이는 사람들이 엄마가 유방암도 훨씬 적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 장점이 있는데 이 모유를 대신으로 많이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. 여자들은 이제 이 지렉이 있습니다. 질내 청소를 맡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이 약 4인데 pH가 약 3.8 내지 4.5로 이것이 항균 작용도 하고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지렉에 냄새가 많이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. 또 너무 진하거나 양이 많아지면 문제됩니다. 이 지렉은 성교시에 또 이렇게 이 분비물인데요. 이렇게 함으로써 쾌감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 지렉은 이렇게 산성인데 정액은 또 오히려 알칼리성입니다. 그래서 남자의 그 정액은 성교시에 보통 사정액이 한 2.5cc 정도 되는데요. 이 정액은 정자와 정낭액과 전립선액, 그 다음에 요선액 이런 것이 합쳐서 정액을 이룹니다. 그래서 이것이 나올 때 쾌감을 일으키는데요. 보통 이 pH가 약 7.2에서 7.8 정도 됩니다. 약 알칼리에 들어갑니다. 근데 그 이제 첫 성분이 이제 정자인데 정자가 보통 한번 사정할 때 보통 그 정액의 2 내지 5% 정도 됩니다. 근데 그 안에 정자가 보통 2억 내지 5억 마리가 들어있어요. 이건 고환에서 만들어요. 그것이 전립선에서 있다가 이 정액하고 합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 이 모양이 아주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. 그런데 이 숫자가 모자라면 불임이 되기 쉽습니다. 요즘은 이 환경 오염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남자들의 그 정자 수가 자꾸 줄어든다 그래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불임이 많습니다. 아기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숫자도 많아야 되지만은
헤엄을 잘 쳐야 돼요. 그것이 헤엄을 잘 치는 아주 거기에는 이 칼로리가 필요한데요. 그 칼로리를 어디서 에너지를 얻느냐? 바로 이 정낭액에서 얻습니다. 정낭액은 전체 정액의 65% 내지 75% 정도 되는데요. 이 정자의 에너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여성이 이제 정자를 받아들이면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이 이 정낭액에 들어있습니다. 전립선에도 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약 25% 내지 30% 정도 됩니다. 거기는 산성 인산 분해 효소가 있고요,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 난자의 벽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섬유소 용효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섬유질을 녹이는 그런 작용을 해서 난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. 또 거기는 아연이 조금 들어있는데요. 이 아연이 바로 염색체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요선액이 있는데 이것은 이 요도에서 근처에서 나온 것인데 이 사정을 하기 전에 약간 끈끈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요선액입니다. 그래서 거기 이 점액이 있어가지고 정자가 헤엄을 잘 할 수 있도록 헤엄을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역시 응집력이 있어가지고 정자가 가서 흩어지면 이게 숫자가 모자라요. 일단은 2억 5천만 마리 계속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계속 난자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흩어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이 보통 정자는 한번 사정을 하면 이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이 사정력이 약 일주일 정도 갑니다.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섹스를 했더라도 그 배낭기와 맞으면 임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나 만약에 이 사정력이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약 21년 동안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체외 사정이나 이 불임 치료용으로 이것을 이제 냉동 보관을 해서 이것을 이제 임신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정액을 사실은 이 건강 효과도 많은데요. 여성들이 섹스를 하고 나면 이것이 여성들에게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정액을 받아들이면 여성들이 성욕이 항진되고 또 유방암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정액을 통해서 전염병도 있습니다. 임진이나 매도 또는 그 이볼라 바이러스도 이 정액을 통해서 옮겨줄 수가 있고, 에이즈라든지 비간염, HPV 간염, 이 바이러스 이런 것이 전염이 되면 이것이 오히려 전염성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에이즈도 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, 비간염도 간암을 일으킬 수 있고, HPV도 바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면서 이 참 굉장히 아주 고단위의 이런 화학 물질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거기다가 이 창조 원리를 위해서 이 분비의 쾌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. 근데 얌체 인간들이 그 쾌감만 하고 쾌감만 취하고 결혼도 안 하고 섹스만 하겠다는 거죠. 또 결혼해도 불임 수술을 하거나 불임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성경에 그 오난이 있는데 유다의 아들 오난이 바로 이 경우인데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마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에 반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거기서 한 수 더 떠서 이 동성애 이런 것이 또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참 시끄럽게 됐죠. 이 동성애 때문에 사실은 에이즈나 간염, 성병 이런 것이 아주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 동성애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병을 이렇게 방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동성애는 절대 의학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
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-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. 문의 전화는 718-961-2600입니다.